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저번 시간 복습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2차 함수의 기본형, 표준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표준형에 대해서. 그래서 2차 함수의 뜻은 y는 fx에서 y가 x에 가는 2차 식골, 즉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골, a가 0이 아니었을 때 이것을 2차 함수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ax의 제곱,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 기본형이죠. 꼭점이 원점이고 대칭축이 x는 영축, y축인 바로 a가 양수였을 때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였을 때는 위로 볼록인 이 그래프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 a가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 절클 폭접. 됐죠? 왜 포물선인지 점 찍어서 가르쳐 드렸죠. 이것을 x축으로 y축으로 q만큼 평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꼭점이 이동하겠죠. y축으로 q만큼 평이 이동. 그럼 0,0에서 y축으로 q만큼 올라가면 됩니다. 꼭지점만 이동한 거고 대칭축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거 배웠었고. 그 다음 x축으로 p만큼 평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꼭점이 x축으로 p만큼 움직이는 거죠. p, 0이 되겠죠. 응? 꼭점이 p, 0 되고 대칭축이 x는 p가 되는 겁니다. 아, 느낌 오죠 이젠? 대칭축은 꼭지점의 x값이구나. 이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값이구나. 이젠 느낌이 옵니다. 그죠 이거? 이제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합니다. 그러면 꼭지점 평이동한 거죠. 꼭지점이 p, q로 가는 거고 p, q로 가는 거고 대칭축은 x는 p가 되는 거고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다 라는 것을 딱 배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런 꼴 표준형이었을 때 a와 p와 q의 부호 결정, a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바로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이면 a가 양수, 위로 볼록이면 a가 음수.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헷갈려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Q의 부호는 바로 저 표준일 때 PQ는 꼭지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의 부호만 알면 붙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전부입니다. 정리 쫙 되시죠? 오케이. 자, 오늘 목표입니다.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리고 이 일반형 그래프에서 A, B, C의 부호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요거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식을 구합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줬을 때, 네 가지 조건을 줬을 때 2차 함수의 식을 거꾸로 만들어 이제. 그래프를 보고 2차 함수의 식을 만들고 조건을 보고 2차 함수의 식을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알아보고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도대체 무엇인지 요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준비됐습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2차 함수의 일반형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 y는 ax의 제곱을 배웠습니다. 그죠? 이게 기본형입니다.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자, q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y는 이 a 변하지 않습니다. x자리에 x-p 대입합니다. y자리에 y-q 대입해서 이항시키니까 이건 플러스 q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개를 딱 시켜주면 전개를 딱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y는 a, x의 제곱 쭉 전개돼서 그 소리는 bx 플러스 c라고 합니다. 얘가 기본형, 얘가 표준형, 얘가 일반형.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는 꼭지점을 공식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세요. 이 표준형을 보면 꼭점이 p, q잖아요. 조심할 것은 x-p 플러스 q였을 때 p, q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항시켜주면 y-q equal a x-p의 제곱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꼭지점은 얘를 0되게 하는 값, 얘를 0되게 하는 값이 꼭지점의 x과 y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항되니까 플러스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q가 꼭지점이다. 얘는 마이너스 p고 얘는 플러스 q다. 이 부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것이 저렇게 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를 전체를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 일반형을 지금 할 건데, 근데 일반형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꼭지점이 공식화 탁 나옵니다. 그리고 대칭축 x는 바로 이 꼭지점이 바로 p, q가 되는데 대칭축의 방정식은 바로 이 꼭지점의 x는 p. 이 x 값이 대칭축 아닙니까? 설마 이 x 값이 대칭축 맞잖아요. 이렇게 바꿔야 대칭축을 알 수가 있겠고 꼭지점을 알 수가 있겠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아랫블록이 위로블록이 그냥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꾸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라. 그래야 꼭지점을 알 수 있겠고 대칭축을 알 수가 있다. 됐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형은 뭐로 바꿉니까? 무조건 표준형으로 걸로 고쳐서 그린다. 표준형 걸로 고쳐서 그립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알 수 있는 거고 대칭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이게 어떤 인수의 제곱이죠? 완전 제곱식입니다. 어떤 인수의 제곱? 완전 제곱식. 우리가 훈련했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q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딱 바꿨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왜요? 이걸 증명합니다. 이제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지만 어렵죠.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꿔만 주면 x 마이너스 p니까 이건 플러스 2분의 b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꼭지점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사실 해줄게. 봐봐. 이것은 a로 묶어.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로 묶어주면 a로 나눠야 돼. a분의 bx. 그래서 전개시켜봐. a제곱 a 약분되니까 bx가 되는 거죠. 묶어준 놈으로 나눠줘야 돼. 만약에 3x의 제곱 플러스 4x가 있어요. 난 이것을 3으로 묶어. 3으로 묶으면 이것들을 3으로 나눠. 그러면 x제곱 될 것이고 3으로 나눠. 3분의 묶어준 놈으로 나누라고. 이렇게. 그럼 전개시키면 똑같은 거라고 이게. 이해 되죠? 그러니까 a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거 헷갈려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 친절할 수가. 이해 됐죠? 자, 묶었어. 그리고 플러스 c를 넣는 거야. 이거 두 개만 묶었어. 근데 난 이것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어. 그 완전 제곱식 기억나십니까? 플러스 2차항 계수가 1일 때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 2a분의 b, a분의 b의 절반 이놈의 제곱을 더해주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없는 놈을 더했기 때문에 빼주는 거죠. 2a분의 b의 제곱을 빼주는 거죠. 더하고 빼면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 그 a를 여기다가 분배. 따라서 얘는 a배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이 a를 여기다가 분배. 그러면 마이너스 4a 제곱인데 a가 곱해지니까 4a분의 뭐가 됩니까? b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c인데 분모가 4a니까 4a로 통분시켜. 그러면 4a로 통분이가 4ac가 되겠죠. 약분시켜주면 1분의 c니까. 됐죠? 그럼 이걸 정리를 딱 해준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가 탁 나오는 거죠. 완전 제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이렇게? 오케이. 한번 여러분 손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봐서는 이해될 것 같은데 내가 직접 해보면 그렇게 헷갈릴 수가 없어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완전 제곱식 만드는 식들은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1등급이 나와요. 잠만 말고 하세요. 알겠죠? 공식만 외우지 마시고. 선생님 공식만 외워도 문제 풀 수 있잖아. 지금은 풀 수 있어요. 아무리 해봤자 3등급입니다. 내가 목표가 3등급이면 공식만 외우세요. 근데 목표가 1등급이고 만점이다. 선생님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세요. 증명 다 하세요. 그래야 1등 하는 겁니다. 알겠죠?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자, 이랬을 때 원래는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p가 꼭지점 x 값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b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돼요.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p, q예요. 마이너스 p였을 때 꼭지점이 p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b가 꼭지점의 x좌표가 되겠죠. 플러스 q니까 플러스 통째로 이게 q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통째로 q가 되는 거죠. 오케이? 설마 됐죠 이거? 오케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이건 외우지 마. 이거 외우지 마. 이거 외우지 마. 얘만 알면 돼. 얘가 가장 중요해. 하여튼 이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 됐죠.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은 이 꼭지점의 x값, 즉 x는 마이너스 2분의 b. 꼭지점의 x값이 추계 방정식입니다. 대칭 추계 방정식. 이게 가장 중요해. 이 공식 가장 많이 쓰여.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너무너무 중요해.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의 좌표. y 절편이죠. x 때 0 대입해봐. y는 c가 되는 겁니다. x가 0이었을 때 y는 c. y 절편은 c입니다. 이 상수항, 일반형의 상수항이 y 절편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거 외우지 마라. 꼭지점의 x값만 외워라. 그러면 왜요? y값 모르는데 x값을, 꼭지점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x값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 y값이 그냥 튀어나와. 알겠어요? 꼭지점의 x값만 알면 돼. 즉 x는 마이너스 2분의 b만 알면 튀어나와. y값은 공짜로 얻어요. 됐죠?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아시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ABC의 부호정학인데 이거 하기 전에 이 문제에서 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연습시켜줄게요. y는 뭐라고 할까? 뭐 2x의 제곱 플러스 뭐 4x 플러스 뭐 3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합니다. 일반형이죠? 그러면 이 방식대로 그대로 가주면 2배 2로 묶어 표준으로 바꾸죠. x제곱 플러스 2로 나눠. 그럼 2x 그죠? 이렇게 플러스 3 되는 거 맞습니까? 한번 해줄게요. 그럼 거기에다가 절반의 제곱 1 빼기 1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2로 분배를 시켜 이렇게. 그럼 2배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분배를 시켜 마이너스 2 플러스 3인 거니까 플러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표준으로 바꿨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뭡니까? x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얘를 0 되게 하는 x값이야. 마이너스 1, 컴마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꼭지점의 좌표. 대칭 추계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 점이 될 것이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면서 x에다 0을 대입했더니 y절편이 3이야. 이 y축과의 교점 여기 3. 여기를 지나가 탁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대칭 추계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즉 꼭지점의 x값 얘가 대칭 추계 방정식. 이해 됐죠? 최고장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쉬우니까 되는 건데 이걸 공식으로 그려.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이거 표준으로 바꾸지만 언제 시간 없잖아. 표준 바꾸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냐면 공식 x는 꼭지점의 x값 마이너스 2배 a 분의 b. 그러니까 있으면 마이너스 1이죠. 이 꼭지점 x값 그 대칭축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y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고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죠. 1이죠.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꼭지점의 y값은 1이다. 끝. 마이너스 2분의 b만 외우면 돼.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y절편 3 최고창 양수 아래로 볼록 딱 끝. 표준으로 바꾸지 마. 알겠죠? 바꾸라고 할 때만 바꿔. 뭐 서술형 풀 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형은 표준으로 바꿔주는데 마이너스 2분의 b.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이것만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 대입하면 돼 y값은. 그리고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 이거요. 이거 생명.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알겠죠? 무조건 외워. 마이너스 2분의 b. 꿈에서도 외워. 마이너스 2분의 b. 가장 많이 나와. 교점의 좌표 C. 됐죠? 오케이. 자,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A, B, C의 부호를 정합니다. 이거 부호를 정하는데 A의 부호는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 위로 볼록이면 음수. 됐죠? 이거 표준형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저 B의 부호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대칭축, 축의 위치에 따라 결정합니다. 봐봐. 연습할게. 봅시다. 연습할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대칭축이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러면 먼저 A의 부호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A의 부호는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A는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Y축과의 교점. 얘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그럼 C의 부호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C의 부호는 Y축과의 교점 갖고 끝나. 문제는 이 B의 부호입니다. 이 B의 부호는 이 축이 결정합니다. 이 축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이게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대칭축 X값. 근데 그 대칭축이 원점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단 말이죠? 이게 양수입니다. 양수예요. 그러면 이 A가 지금 양수입니다. A가 양수야. 그럼 2A도 양수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가 있겠고 플러스가 있어. 근데 전체가 양수야. 그럼 B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음수, B도 음수가 돼야 전체가 양수가 되는 거지. 음의 부호가 짝수기가 돼야 양수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B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 A의 부호와 B의 부호가 다릅니다.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대칭축이 오른쪽에 원점 오른쪽에 있으면 A의 부호와 B의 부호는 달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칭축의 부호를 가지고 결정하면 됩니다. 뭐 이것도 외우는 놈들이 있는데 뭐 외워주면 좋고 이 헷갈려. 대칭축의 부호, 축의 부호 갖고 결정하는 겁니다. 만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또 한 가지 그래프가 이젠 뭐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러면 이 대칭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A의 부호는 양수죠. 왜? 아래로 볼록인 거니까. 그 다음에 C의 부호는 원점 밑에 있잖아. Y절편이 음수죠. Y축과의 교점입니다. 근데 B의 부호는 이 대칭축, 즉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인데 얘가 원점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A가 현재 양수라고 그랬어요. 음수야. 전체가 음수야. 그럼 B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B는 양수가 되겠지. 음의 부호가 한 개가 있어야지만 전체가 음수되는 거 맞죠? 따라서 B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부호와 B의 부호가 똑같습니다. 결국 대칭축이 원점 오른쪽에 있으면 A의 부호와 B의 부호가 달라요. 오른쪽은 틀려. 오트! 왼쪽에 있으면 같아. 왜가? 왼쪽에 있으면 같아. 응? 알겠죠? 이렇게 뭐 공식화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대칭축의 부호가 한다. 수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야 강해집니다. B의 부호는 축의 위치에 따라 결정. 축이 원점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알겠죠? 그럼 이 축에 있으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0인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0인 거니까 B가 0 되는 겁니다. 이게 대칭축이 축에 있으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졌어. 대칭축이 축이면 B는 0인 겁니다. B는 0이야. 알겠죠? 이거 알아주면 됩니다. 하여튼간 B의 부호는 축의 위치에 따라 결정한다. 그 다음에 C의 부호는 Y절편. X에 0을 대입했을 때 Y축과의 교점의 위치에 따라 결정한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차 함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꼭지점이 잡혀 축의 방정식 y축과의 교점이 잡혀를 각각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두 가지 풀포를 할게요. 먼저 표준으로 바꿔요. 일반형이니까 표준으로 바꿔요. 그럼 2로 묶어요. 서술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함수 파트에서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수학 2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그러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할 것이고 마이너스 1이 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야. 얘를 이렇게 한번 분배를 시키는 거죠. 그럼 2배 뭐가 됩니까?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0되는 x값 1이고 이거 이항시켰을 때 0되는 y값이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그죠?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다 x축, y축 원점이 되겠고 자, 봅시다. x가 1이었을 때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점이 꼭지점이 될 것이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x가 0이었을 때 y값은 플러스 1. 얘가 y 절편이죠. 플러스 1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러한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프를 그렸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얘고 축의 방정식은 얘고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0,1이고 이 세 가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공식화 시켜주면 자 공식화 시킵니다. 자 볼게요. 공식화 시켜주면 x는 빨리 푸는 방법 공식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자리에만 4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것은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될 것이고 약분 때려보면 꼭지점 x가 y는 뭐가 됩니까? x다 2를 집어넣어. 그럼 2 빼기 4 더하기 1 됩니다. 마이너스 1 되겠죠.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 꼭지점 좌표는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1.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플러스 x가 0일 때 1. 끝. 그래프 그려주면 끝. 너무너무 쉽죠?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노래를 불러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 x는 3일 때 상수 피해값을 구하라. 끝났어. 축의 방정식 x는 뭐지?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뭐지? 마이너스 3분의 1 b가 뭐지? 2p 이게 축의 방정식인데 그게 3이래.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플러스 될 것이고 이거 2 약분 될 것이고 양변에 3분의 1 곱해. 그럼 p는 3 곱하기 3분의 1 맞습니까? 분모가 3분의 1 있으니까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 똑같이. 약분되면서 3 곱 3분의 1. p는 얼마? 1. 정답. 끝. 됐죠? p는 1. 예, 맞습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b. 축의 방정식. 공식. 마이너스 2분의 b. 됐죠? 자, 이제 2차 함수 식구하기입니다. 이젠 거꾸로 그래프를 알았을 때,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갖고 2차 함수의 식을 구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알아주셔야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 PQ와 다른 한 점을 할 때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무조건 표준형입니다. 자, 이겁니다. 2차 함수의 식을 무조건 이건 표준형이죠. 꼭지점이 PQ입니까?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고 이거 얘는 모릅니다. 꼭지점을 알면 표준형. 꼭지점을 알면 무조건 표준형. A만 모르는 거죠. 그때 다른 한 점 아니까 대입해주면 A값이 나옵니다. 상수 A값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 1,4를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라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라. 그럼 얘가 P고 얘가 Q니까 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는 A를 몰라. 그러나 P와 Q는 알아. 그럼 X 마이너스 P 얘 제곱 플러스 Q입니다. 근데 Q가 마이너스 4죠. 이거. 그죠? 표준형. 이것이 1,4를 지나가. 대입하면 성립. Y가 3입니다. 이것도 막 X값과 Y값과 막 반대로 집어넣으면 안 돼. A 곱하기
x가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4입니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항합니다. 그러면 4a는 8입니다.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2가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할 2차 함수의 식은 y는 2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다. 이게 내가 구할 2차 함수의 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꼭지점을 알면 무조건 표준형. 좋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간단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거? 필요치에서 나왔네요. 꼭지점 좌표가 2,5입니다. 이 점을 지나는 폼수는 그래프라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래. y는 뭘 몰라? 폭 몰라. 꼭지점 x-2의 제곱 플러스 5 표준형. 얘가 어떤 점을 지나가? 이 점을 지나가. y가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1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9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럼 5 이항하면 마이너스 9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냥 딱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쓸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다. 이런 내가 2차 함수의 식을 그냥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만 확인합니다. 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 예, 맞습니다. 됐죠? 표준형이다. 꼭지 말면 표준형이다. 두 번째, 축의 방정식 x는 p와 두 점을 할 때입니다. 축의 방정식 x는 p와 두 점을 할 때, 축의 방정식의 x는 p는 꼭지점의 x값입니다. 이것도 x는 p라는 꼭지점의 x값을 준 겁니다. 이것도 표준형입니다. 표준형 딱 잡아. 알고 있는 것은 x는 p, 요 p만 알고 있는 겁니다. a와 q를 몰라. 그러니까 두 점을 주는 거지. 나머지 두 점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a 값과 q 값을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x는 2를 축으로 합니다. 축을 줬죠? 하고 원점 지나가겠고 2점 지나갑니다. 두 점을 준 거 아닙니까? 2차 함수식을 구하래. 그럼 나는 표준형. 어떻게? 자, y는 a 몰라. 대진축의 x는 2니까 x-2 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냥 잡아줘요. 얘가 원점 지나갑니다. 0, 집어넣어요. y가 0입니다. x도 0입니다. 그러면 4a가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q. 이런 첫 번째 식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3,2분의 3 나옵니다. 그럼 x에다 3 집어넣고 y에다 2분의 3 집어넣습니다. y는 2분의 3이겠고 x에다 3 집어넣습니다. 3 빼기니까 1 a 플러스 q 됩니다. 얘가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지 않습니까? 변변 뺍니다. 뺐더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것이고, 이건 3a가 되는 거죠. q가 사라지면서. 그러면 a는 뭐가 됩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양면 3으로 나눠주니까.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대입해주면 q는 얼마 되면 q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니까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2분의 4. q는 2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할 2차 함수의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우리가 2차 함수식을 그냥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예, 맞네요. 그러니까 대칭축을 주면 꼭지점에 x값을 준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에 이게 표준형으로 쭉 가는 겁니다. 꼭지점을 알면 표준형. 꼭지점 표준형.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세점을 합니다. 세점을 알면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서로 다른 세점을 알면 일반형. 꼭지점을 몰라. 일반형. 일반형. 놓고 세 점을 집어넣어요. 미지수가 3개잖아요. 세 점 집어넣으면 식 3개 나오죠.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겁니다. 이 세 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을 그래프라는 2차 함수식을 구하래.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았어. 집어넣어. 마이너스 1,0 집어넣어. y에다 0 집어넣어.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럼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죠? 1,8 집어넣어. y가 8이야. x가 1이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되겠죠. 0, 마이너스 집어넣어. y가 마이너스 5야. x가 0이야. 0, 0. c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3개.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c가 마이너스 5니까 집어넣고 이거를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c가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그죠? A 플러스 B는 C가 마이너스가 이항하니까 13 되는 거 맞습니까? 두 개 변변 더 할게요. 그러면 2A는 뭐가 되죠? 18 되는 거 맞습니까? A는 뭐가 되죠? 9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A가 9면 B는 얼마입니까? 바로 4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따라서 내가 구할 2차 함수의 식은 Y는 9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뭐 9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점을 주어지면 어때요? 그냥 일반형을 잡아라. 됐죠? 대입해서 A값, B값, C값 구해라. 어렵지 않죠? 이거 알아서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알파, 0, 베타, 0과 다른 한 점 할 때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보면 이 알파, 0과 베타, 0입니다. y가 0일 때 x값, y가 0일 때 x값입니다. 즉 x절편 두 개를 준 겁니다. 저 알파와 베타는 x절편이에요. 어? 그러면 우리는 y는 보세요. a, x, a, x의 제곱 플러스 자 bx 플러스 c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y가 0일 때 x값이니까 y 때 0을 대입해 볼게. 0은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가 0일 때 x값을 구합니다. y 때 0을 딱 대입했더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y가 0일 때 x값이란 말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이 말이죠. 어? 이 x는 알파와 x는 베타가 y를 0을 대입했더니 2차 함수에서 y 때 0을 대입했더니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이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a니까 우리가 2차 배웠죠.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퀄 0과 같은 식 맞습니까? 그러면 x는 알파, x는 베타 두 근 맞죠? 이해되죠? 2차 방정식 구하기 두 근이 주어졌을 때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통합되는 겁니다.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은 그런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배정됐네. 그래서 그럼 난 여기다 그냥 y 잡으면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y 때 0 대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절편 두 개를 알면 내가 구할 2차 함수는 이런 꼴이 될 수 있다. y가 0을 대입했을 때 x값 두 개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알 수 있는 2차 방정식의 식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a, x 마스 알파, x 마스 베타로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y 때 0 대입해봐. x는 알파, x는 베타잖아요. 그죠? 이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한 점을 대입해주면 a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한 점을 대입해주면 상수 a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3번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때는 세 점을 대입했잖아.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했는데 더 한 단계 업. 얘와 얘가 y가 0에서 x 값이죠. 이건 아니군요. 보세요. 자 봅시다. 선생님 이거 예문이 좀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이 있겠고 선생님 만들게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뭐 2,0이 있어. 그리고 2,0이 있겠고 뭐 0,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2,0이고 이 두 점을 지나면서 뭐 이런 그래프. 여기가 뭐 0, 마이너스 2라고 할게. 이렇게 0,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런 그래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2고 이런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보래요. 그러면 뭐라고 한다? y는 폭을 몰라. 근데 y가 0일 때 x값이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직접 문제를 지금 만든 겁니다. 이런 그래프예요. y 때 0 대입해주면 x는 마이너스 1, x는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점을 지나가? 2를 지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y에다가. 여기서 0을 집어넣어 0. 그럼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x에 0 대입해주면. 따라서 a는 얼마 됩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1. 바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되면서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x축과의 두 교점, y가 1 때 x절편 두 개를 알면 무조건 이식을 써라. 됐습니까? 요거 확인할 것. 좋아요. 됐죠? 이건 잘못된 거고. 여기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겠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면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센가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눈빛들이 지금 흐리멍텅해지고 있어 지금. 막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자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 40분 정도 되면요 3등급과 2등급과 1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3등급 학생들은요 집중력이 40분을 넘지 못해요. 왜? 중학교 수업이 40분이니까. 그리고 45분이니까. 그러면 시작해서 한 5분 떠들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막 이게 시작하고 하게 되면 보통 40분 집중할 수업인데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모의고사를 봅니다. 수능 모의고사는 100분짜리입니다. 1시간 40분이에요. 1시간 40분이에요. 1시간 40분 동안 초절정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1시간 40분, 100분 동안 꼼짝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업은 1시간이 넘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원, 수학2, 그 다음에 쭉 시리즈, 메타인지 시스템을 갖춘 그 시리즈는요. 2시간 40분짜리 있어요. 1시간 반짜리도 있어요. 개념이. 그걸 쫓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훈련을 하셔야 돼요. 2등급, 1등급들은요. 지금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선생님 말 다 하나씩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쫓아옵니다. 벌써 3등급 미만 아이들은요. 벌써 이거 끊었을 거야. 이 얘기도 안 듣고 있을 거야 지금. 그리고 다른 거 뭐 인터넷 검색하고 있거나 게임하고 있겠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차이. 생활 태도를 바꾸십시오. 습관을 바꾸십시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1참수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y값입니다. x를 대입했을 때 y값 중 대응되는 y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리면 돼. 그래서 최대값은 x의 범위에 대한 함수값 중에서 이 함수값은 y값입니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이 함수값은 y값이에요.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알겠죠? 끝난 겁니다. 그래프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부터 생각났네요.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x는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최대 최소값은 y값이 되니까.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점들이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히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y값들이 쫙 있을 거 아니야. y값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가장 작은 y값은 이 꼭지점의 y값입니다. 나머지 y값들은 얘보다는 무조건 커. 그러니까 이게 y값의 범위가 돼. 따라서 y값의 범위는 가장 작은 y값 q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꼭지점의 q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y값의 범위예요. 그 y값의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이 뭐냐? q죠. 그래서 이 꼭지점의 y값이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a가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없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은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요. 이게 최대값은 없습니다.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죠.
그럼 이 꼭지점의 y값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y값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최소값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의 y값, 최대값이 q를 갖는 거다. 최소값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래. 또는이란 말은 둘 다 있으면 둘 다 구하고 한 개만 있으면 한 개만 구하라 이거죠. 예, 갈게요. 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대칭축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죠. 마이너스 1이 x값이 되겠네요. 대칭축 x값. 그럼 y값은 대입합니다. 그럼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대칭축이 뭐라고? 대칭축 얘가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때 꼭지점의 y값은 뭐라고? 이 y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5입니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5보다 커. y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요.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5야.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5보다 크잖아요.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무슨 값? 미니멈, 최소값. 최대값은 존재치 않아. 최소값은 마이너스 5다. 이게 내가 구할 정답. 그래프를 그래서 꼭지점만 찾아주고 아래로 볼록이면 꼭지점에서 y값이 최소값,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의 y값이 최대값.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줘 이거. 오케이,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거 방금 전에 풀었던 거 이거? 최대값, 최소값. 예, 이거 방금 전에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걸 선생님이 안 지웠네요. 됐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젠 필수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문제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라. 똑같은 문제네요. 가보자.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요거 대칭축의 x값 공식 불러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마이너스 1입니다. 그때 마이너스 1 대입해. 꼭지점 y값 그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4입니다. 최고창이 양수입니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따라서 x가 대칭축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꼭지점 y값은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이게 최대입니까? 최소입니까? 이게 미니멈. 최소가 되는 겁니다.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대칭축의 x값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얼마? b. 그러니까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때 y값은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인 거니까 플러스 8인가요? 이 그래프는 최고 음수니까 위로 볼록. 됐죠? 그때 대칭축은 x는 1이고 그때 y값은 8. 이게 8이 무슨 값? 맥시멈, 최대값. 위로 볼록이니까 가장 큰 y값이다. 최대값.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됐죠? 얼마나 쉽습니까? 완전히 살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b. 이게 생명이다. 좋습니다. 자, 이젠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 때 이제 거꾸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 이차함수 식을 구하는 겁니다. 보세요. x는 p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q인 폼선의 그래프를 구하고 그래프를 하고 x제곱의 개수가 a이면 무슨 말이냐면 x는 p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q래. 꼭지점이잖아. 꼭지점의 좌표가 p, q다 이 말이죠. a가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이 q니까 꼭지점이 p, q가 될 것이고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이 q니까 꼭지점이 p, q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는요. 최대 최소값이 꼭지점에서 발생해. 그러니까 이 말은 p, q다 말이죠. 꼭지점이. 그러니까 표준으로 가는 거죠. p, q. 그러니까 표준으로 가는 겁니다. y는 ax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q. 이걸로 가. 2차 함수식. 그러니까 지나가는 한 점 있으면 대입해주면 a값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최대 최소값을 줬다는 소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줬다는 소리죠. 이해되죠? 오케이. 문제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있는데 x는 m일 때 최대값 1을 갖습니다. 최고창이 음수죠.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1일 때 최대값 얼마 갖는다? x가 m일 때 이게 m이야. 응? 대칭축이 m일 때 최대값 1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다? m, 1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때 a값, m값 구하라 이거죠. 간단하죠.
요 m이 대칭축의 x값 맞습니까? 공식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얘가 대칭축의 x값 m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최소값인 거니까. 그러면 이거 플러스 될 것이고 m은 얼마? 2, 3은 6. 요 2가 되니까 m은 2가 되겠네요. 됐죠? 근데 최대값 1을 갔으니까.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2,1 되는 거 맞습니까? 집어넣으면 산수. 그럼 y가 1 대입해. x다 2 대입해. 마이너스 3 곱하기 4니까 12. 플러스 24. 플러스 a 마이너스 7. 왜? 이 꼭지점의 값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꼭지점은. 그래서 이건 플러스 12가 될 것이고 이것은 합해지면 플러스 5. 그럼 a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그래서 내가 구할 a 플러스 m 값은 2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정답 구할 수가 있겠네요. 표시 10번 정답만 확인합니다. 예, 맞네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꼭지점입니다.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x의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정리되십니까? 오케이. 오늘 배웠던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지 않았어요. 갑니다. 자, 2차 함수의 일반형 그래프입니다. 이 일반형 그래프 해봤고 부호 결정한 거 해봤고 2차 함수의 식을 4가지 상태에서 식을 구해봤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최대값 최소값을 알 때 2차 함수 식을 구해봤습니다. 한 가지씩 가보면 일반형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뭐로 고쳐라? 표준형으로 고쳐라. 그래야 꼭지점을 알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럼 난 일반형을 표준형 고칠 때 고쳐주면 A로 묶어줘서 선생님이 증명해 드렸죠? 완전 집식 만들어가지고 해주면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x는 뭐다? 얘가 0되게 하는 x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시다. 이거 외우지 마라. 얘만 외워라.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이 꼭지점의 x값이 축의 방정식이다.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y값 튀어나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y절편, 상수, y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바로 x가 0을 대입했을 때 바로 c다. x가 0이었을 때 y값 c다. y절편 c다. 요거 됐죠? 그 다음 그래프에서 A, B, C의 부호 정확입니다. 자 그러면 A의 부호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는 거고 요 B는 누가 결정한다? 바로 축의 위치에 따라 결정합니다. 대칭축이 원점 오른쪽에 있냐 원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B의 부호가 결정되는 거고 A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C의 부호는 뭐예요? Y축과의 교점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요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PQ 2차 함수 19하기인데 단은 한 점입니다. 꼭지점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써라. 그리고 한 점 집어넣어. 그러면 A값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됐죠? 이거고 이 문제 풀어봤었던 거고 축의 방정식 X는 P를 줬고 그리고 두 점을 알았습니다. 그럼 X는 P는 꼭지점의 X값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표준형에 집어넣어. 그리고 A와 Q를 모르니까 두 점을 집어넣고 A와 Q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점을 알 때는 뭡니까? 일반형에 집어넣어라. 일반형에 집어넣고 A값, B값, C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문제 풀어봤었고 그 다음에 X절편 두 개를 알았어. Y가 0일 때 X값 알파, X는 베타입니다. 이랬을 때는 Y를 0으로 잡았을 때 2차 방식의 두 실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이기 때문에 이꼴로 바꿔라. A, X 마스 알파, X 마스 베타. Y 때 0 대입해봐. 두 근이 알파, 베타지. 이렇게 방정식으로 연결됩니다. 2차 방정식으로. 그래놓고 대입해서 A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도 한번 풀어봐. 이건 잘못된 풀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이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이 최대값, 최소값은 바로 함수값 중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이거 알면 되겠고.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먼저 A가 양을 줄 때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y값이 최소값. A가 음수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은 없어.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의 y값이 무슨 값? 가장 큰 y값,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봤죠? 오케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 때 2차 함수 19합니다.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은 느낌을 봤더니 꼭지점에서 발생하더라. 꼭지점의 좌표를 주는 겁니다. P에서 Q. 그 꼭지점의 좌표가 P, Q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간다 이 말이죠. A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최대 초수를 알면 2차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복잡했고 많았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함수에서 계속 나옵니다. 무조건 이거는 2번, 3번 반복하되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함수 끝났습니다. 4단원 갑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비에서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 갑니다. 정리와 직각삼각의 변의 길이 요거 알아볼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도형에 활용하는지까지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도형 정리가 활용되는 것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요. 확인 문제 푸시고 단원 마무리 문제 여러분이 푸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것만 선생님의 해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수학 100점으로 가는 길 지금까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